오늘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에 요거를 연락 잘 받았어야 되나봐요. 아쉬워. 이런 건이었는데, 이 보시면 5명 입찰했잖아요. 1차에. 네, 117% 가져갔어요. 토지 면적 8평, 건물 면적 6평. 근데 감정가는 2억 5천 정도 됐는데 이걸 2억 9천에 가져갔거든요. 와, 세죠? 보면 이거 평당 감정 가격 볼까요? 3천만 원이에요. 와, 아무리 서울 땅이어도 종로에 있는 3천만 원짜리 땅은 좀 평당 3천 원 많이 비싸 보이잖아요. 이거를 네. 보게 되면 이 땅이었거든요. 이 땅인데 물론 뭐 서울에 있는 위치를 보려고 하면 지하철에서 얼마나 가까워 뭐 이걸 기본적으로 봐야 되지만 여기는 종로의 땅이었는데 이게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요 슈퍼예요. 이거를 3억 주고 살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지영님 왜 웃으세요? 혹시 점 찍었던 물건이에요? 이 물건 3억 주고 살 수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와, 슈퍼하고 여기 커피숍 2개였거든요. 요거 8평인데 이거를 3억에 살 수 있냐. 그래서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이걸 회원님하고 얘기하면 회원님들이 좋아할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1평밖에 안 돼요? 더 넓어 보이는데요? 그쵸 성민이. 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전에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도로 정리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렇게 되잖아요. 그 공부상의 면적은 요거밖에 안 19.83밖에 안 되지만 실측 면적은 94.5라고 나머지 도로 이용 점용료 내 가지고 이 땅을 크게 잘 쓰고 있는 땅이었어요. 여기서 도시계획도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땅 앞에 이렇게 남은 땅 뾰족한 땅 있잖아요. 네. 여기 땅 요만큼을 점용을 받아가지고 이 전체를 이렇게 쓰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죠? 아, 근데 말씀드렸지만 1차 100%에 가져가려고 그러면 채 2주밖에 시간이 없어요. 2주 안에 이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이 물건을 보다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살짝 놓쳤는데 저는 항상 이제 즐겨찾기 해놓은 거 낙찰되면 항상 보거든요. 이거 진짜 5명이나 가져가네 이 생각이었었죠. 요거는 더구나 근린 상가였어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좋죠. 안 그래도 물건 하기 전에 성민이 혹시 지방에 있으시니까 가계대출 관리 방안 관심 있게 잘 안 보셨죠? 저는 열심히 보기는 했어요. 네. 저도 관심이 있는 거라서 네. 재밌게 봤는데 네. 보면서 이거 돈 많으신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출을 안 끼고 살 수가 없을 건데 저거를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사지? 이거도 올라가면 진짜 대한민국 진짜 잘 사는 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요? 한 번은 그래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경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로 인해서 경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려고 하고 지금 가계 대출에 대한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나 근린상가 이런 거는 제가 대출 상담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가 4개로 요약해 놨거든요.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원. 이거 무슨 뜻이냐면 대출 6억 원까지밖에 안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6억 원까지만 해줄게. 근데 예전에 그 현정님이 말씀하셨던 강남에 있는 60억 되는 아파트 살 때 30억 원 대출, 30억 원 현금 이런 식으로 많이 샀었잖아요. 그런 6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6억 원 대출, 54억 원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말 그대로 60억짜리 아파트는 진짜 현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바뀐 거죠. 50억 있는 사람이 집도 없어야죠. 맞아요. 두 번째에 나와요 이제 그게. 또 사실 요거를 묶은 이유는 왜 6억이었을까요 현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6억이면은 사실 10억짜리 아파트 사라는 얘기를 들리거든요. 10억이요. 맞아. 6억은 대출, 4억은 현금. 그래서 10억 정도 아파트는 실제로 너희가 실거주 하면 사도 되는데 10억 넘는 아파트는 앞으로 대출 끼고는 사지 마 이런 뜻 같아요. 그럼 10억에다가 선을 어느 정도 그어 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규제를 하면 어디선가는 또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 부풀어 오는 가격대가 10억을 살짝 못 미쳤던 8억이나 7억대의 아파트들이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더 몰리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죠. 그렇죠? 첫 번째 보면 2주택자는 앞으로 주담대는 원천 금지. 그죠? 만약에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대출받아서는 아파트 못 사 이런 뜻이고, 이 두 번째 카테고리 1주택자는 기존 집을 팔아야지
다운주택을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판단의 조건으로 대출을 원한다면 50에서 70%는 그대로 적용해 주는데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꼭 팔아 라는 뜻이니까 앞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못 하게 되는 거죠. 서울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하지마, 무조건 1주택만 갈 수 있는 거야. 그 1주택은 대출을 낀 상품을 말하는 거고, 현금으로 가질 때는 뭐 1주택을 갔던 2주택을 갔던 3주택을 갔던 전혀 신경 쓰지 않겠지만, 만약에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산다고 하면 1주택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위반하게 되면 즉시 대출금 상환하고 향후 3년 동안 대출을 제한하겠어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거 6개월 내에 전입 의무화,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거 좀 너무 세지 않나요? 말 그대로 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해서 들어가 살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현정님이 그전에는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집을 팔 수도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를 하지 마 이 뜻이죠. 네, 이거 못하는 있으면 거죠. 앞으로 갭 투자하지 마, 진짜로 이사해서 들어갈 집만 6개월 내에 선별해서 들어가서 살아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너무나 강력한 규제죠. 마지막으로 자잘하게 4개의 규제가 있었는데, 생애 최초 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생활 지연 대출까지 다 축소시켰잖아요. 이 뜻은 담보대출이 부족해가지고 나머지로 끌어와가지고 대출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다 축소시켰으니까 앞으로 대출로 인해서 집을 살 거면 너무 크게 빚지지 마 이런 뜻이었죠. 좀 많긴 하지만 이 마지막 부분, 이거는 어쩌면 잘한 것 같아요. 왜 생애 최초 대출이나 아니면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 담보 상환 비율도 50년으로 했었고 그거에 대한 금리도 1%, 2%로 막 낮춰줬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 초년생들 아니면 첫 아이를 낳았던 분들, 어린 분들도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 서울집을 사서 그걸로 인해서 서울집이 올랐던 건 아닌가 싶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경매라고 있으니까 경매랑 이거랑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성민님은 지방에 지금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성민님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만약에 낙찰을 받으셨다, 아니면 서울에 있는 빌라를 낙찰 받으셨다, 그럼 이 조건이 어떻게 성민님한테 적용이 될까요? 저 주택담보대출 6억 하지도 못하고 다주택자라서 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주택자 이상이 서울에 있는 집을 사게 되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네. 성민님은 만약에 서울에 있는 집을 사겠다고 하면 대출 빵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다주택자니까. 그렇죠? 서울에 집을 사고 싶으면 이 조건 그대로, 서울에 있는 집을 대출을 끼고 살 거면 세종에 있는 집을 팔아 6개월 내, 그리고 서울로 바로 전입해 이런 뜻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도 앞으로 서울로 올라오지 마 이런 뜻인 거잖아요.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도 못 가고 서울 내에서도 1가구 2주택 못 하고 이런 식으로 규제가 되게 센 거니까 어쩌면 경매까지 다 막은 거죠. 경매로 인한 경락자금 대출도 전부 다 막힌 상황이니까 이거 당분간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대출을 끼고 사는 아파트들은 아마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죠. 그러면 선생님 경락대출도 주담대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경매는 사실 대출이든 뭐든 빨리 이 경매가 제대로 돌아가야 은행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제도인데, 네네. 경매가 그렇게 위축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는 좀 풀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경매를 해서 집을 샀는데 6개월 안에 들어갈 방법은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거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경매는 지금 이번 정책하고 별도의 정책이 나올 때까지 유예인가 해서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Q&A에 대한 답이 바로 나왔어요. 경락자금 대출로 받아도 6억 원까지밖에 안 빌려주나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맞아. 이번 조치 그대로 따라갈 거야. 경매로 낙찰을 받아도 6억까지밖에 안 빌려준다 그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요거죠. 경락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대출이 제한되는지, 다주택자도 아까 말했던 2주택자가 만약에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대출이 안 나오나요? 안 나와 이 뜻인 거죠. 안 나와.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는 있지 이런 뜻이죠. 왜냐면 그 안에 임대인을 못 내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유예는 해줄게 라는 뜻이죠. 이거는 대신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돼 라고 우회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사실 마지막 게 제일 셌어요. 요거였습니다.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는 처분 조건도 1주택자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처분 조건 내 1주택자가 주택을 수도권 규제 지역 외에 소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대전이나 세종에 있는 사람들이 대전에서 세종을 사게 되면 이거는 포함시키지 않아. 지방은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다만 수도권 지역 외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에 집을 사게 되면 처분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성민님이 서울에 집을 사면 성민님이 살고 있는 안동집을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세종에 집이 있으니까 서울에 집을 사면 세종 집 처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서울로 오지 마. 그리고 입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주도 해야 돼요. 정말 그러면 빡빡하죠? 무주택자는 6억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관계없어요. 지방은 그러면 이 지방- 규제에서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대출을 받을 때 네. 사업자로 대출을 받아도, 그러니까 사업에 쓰지 않고 그 주택 구입에 쓰게 되면은 그 일시불 상환이라고 나오던데요. 전 지방까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수도권에 수도권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정확하게 수도권인지 지방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페널티를 줄 거야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페널티가 서울만 해당하는지 지방도 해당되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 규제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앞으로 서울 한 놈은 내가 제대로 규제 들어간다, 이 뜻 같아요. 지방은 여기서 아무 조건도 해당하지 않아요. 지방은 지금 대전에 다가구를 하고 싶어서 무주택자를 만들었는데 지금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안 그래도 최성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지방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네. 그게 받는 게 사업자 대출로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 여기 경락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와 신탁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경락자금 대출을 통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예를 들어 대출을 100억이란 자산을 가지고 해줄 때 개인한테 해주는 금액이 70% 정도 되고요, 사업자 대출이 30% 정도 된대요. 그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70%는 개인한테 해주고 30%는 사업자한테 해준대요. 금액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너무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사업자 대출 30억 분이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됐대요, 은행별로. 개인은 남아있고 사업자는 지금 얼마 안 남아있대요. 그래서 최성 과장님이 지금 해주는 게 뭐냐면, 지역에 아직 사업자 대출 맥스 금액을 안 찍은 것들이 지역 단위에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쪽이나 시골 쪽에 가서 그 사업자 대출이 나오는 은행을 선택해서 지금 경락자금 대출 연결해 주는 게 대출 상담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래요. 사업자 대출 말고 개인 대출이 아까 7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그럼 개인 대출로 해서 경락자금 대출을 받을 수는 있나요? 네네,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네. 경락자금 대출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라고 했는데. 잘 안 된다는 거는, 개인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이제 수진님 같은 경우에 대출을 8억까지 하게 되면, 수진이 개인으로 하게 되면 DSR에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DSR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자 대출을 넣으라고 했던 거예요.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 심사를 개인으로 하게 될 경우보다 사업으로 통과할 때가 더 심사가 쉬우니까 사업자를 넣어서 대출 받으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 뜻인 거지,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데 금액이 축소돼서 나오니까, 개인으로 하게 되면. 왜냐면 개인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DSR에 걸리니까, 연봉이 높지 않으면 8억까지 대출 안 해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담대 6억 한도라고 말하면, 이 6억 연봉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 금액일까요? 맞벌이 기준으로. 이거 되게 현명했어요. 요거 1억이면 6억 빌릴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딱이에요. 실수령에 둘이 6천 해갖고 1억 2천 해가지고 세금 다 빼고 5천씩 해서 실수령이 1억인 사람이 빌릴 수 있는 돈이 딱 6억이에요. 이때는 뭐냐면, 서울에 있는 맞벌이 직장인들 너희 실수령이 1억 정도 되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대출 받아도 상환 능력이 되니까 집 사게 해줄게. 단 10억 정도의 아파트만 사, 이 뜻인 거예요. 네. 6억을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개인으로 하게 되면 연봉이 1억이 되셔야 6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사업자를 끼게 되면 DSR에서 피해갈 수 있으니까 사업자 대출로 받으라고 한 거예요. 세후 연봉 1억인 거죠. 예, 원천 징수서에 찍히는 실수령이. 한참 벌었는데. 나이 50분 돼야 될 거예요, 저는. 오토바이 택배 하셔야 되겠는데. 어, 배달해야겠는데요. 해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그 부동산 경매가 있으니까 경매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출 규제는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근데 네. 이번에 그 안성 저도 되게 마음에 들어 했었던, 네네네. 그거는 수도권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경기도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나. 안 그래도 그 얘기도 같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물건 보면 되면 근린 주택이에요. 주택. 요걸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최성 과장님한테. 근린 주택이니까 근린 상가와 근린 주택은 아직 정확하게 답이 정해지지 않았대요. 왜냐면 상가하고 주택하고 섞여 있는 거니까. 네, 요거는 아직 정부에서 규제 발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요거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요 물건 보러 가기 전에 예전에 포천에 했던 물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포천 물건이랑 싱크로율이 거의 이것도 90%가 넘었습니다. 포천 물건. 요거 한번 보러 갈게요. 요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저희도 약간 늦지 않았나요? 편의죠. 네. 네네. 층이 만두집이 있어가지고. 네,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이 지역을 정확하게 모르셔도 느낌만 한번 살펴보세요. 느낌만. 여기 보시면 여기 포천 IC하고 신북 JC가 있는데 요 도로가 뭐냐면 여기까지 도로가 이렇게 연결된 도로가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세종 포천 고속도로요? 네, 세종 포천 고속도로. 여기 구리시하고 포천까지 한 번에 연결한 도로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 구리시까지. 요 강동에서부터 포천까지 이렇게 길을 연결했고 이 길이 어디까지 내려가려면 지금 안성까지 연결이 돼 있고 안성에서 이제 세종까지 연결될 계획인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개통이 됐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거 없기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포천에 있는 사람들 국도로 다녔잖아요. 멀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이 IC가 뚫리는 순간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엄청 좋아졌고 이게 사실 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되게 좋을 때가 많아요. 서울 제2순환 고속도로예요. 여기에 조인을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이렇게 정션. 이게 진짜 정말 핵심이에요. 정션 옆에는 어차피 IC가 생겨요. 이렇게 JC 옆에는 IC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션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면 갈아탈 수 있는 일이니까 정션 옆에 땅들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션 옆에는 당연히 IC가 생길 테니까. 그러면 포천 IC하고 신북 IC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제2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원하는 지역까지 다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천 세종 고속도로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있어서? 포천에 있어서. 이게 지금 개통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디에 땅값이 오를 것 같으세요? 이 IC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포천시에 있는 이 포천시 땅값이 오를까요? 아니면 포천시 위에 있는 땅값이 오를까요? 이가 더 많이 올라요. 둘 다 오르죠, 당연히. 북쪽이 더 많이 올라요. 왜냐면 예전에 포천시청에 있는 땅은 워낙 비쌌었어요. 불편함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쪽 위에 있던 계획관리 땅들은 편의성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엄청 많이 혁신적으로. 얘가 100만원짜리 땅이 200만원이 됐다. 그러면 여기 있는 50만원짜리 땅은 얼마가 됐을까요? 이거는 아마도 120, 30만원 됐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요. 땅이라는 게 진짜 이렇거든요. 정말 쓸모 없었던 땅처럼 보이는데 IC가 뚫림으로 인해서 교통이 좋아졌다. 그러면 획기적으로 가격이 훅 오르게 되겠죠. 근데 여기 개통한 지가 약 1년 됐으니까 여기 땅이 만약에 경매에 나온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 기준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포천시 여기 IC 옆에 뚫렸다. 그럼 이 밑에는 공장이 들어갈 자리가 사실 없죠. 원래 잘 살고 있었으니까. 위에 한번 볼까요? 경매 나온 물건 위쪽으로 한번 보면 산업단지들 보이시죠? 여기 깎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깎고 있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위성 뷰가 이 정도니까 여기에 골프장 들어오고 그럼 여기 땅들은 다 왜 이렇게 깎고 개발이 되고 있을까요? 뭐로 인해? 여기에 포천 IC하고 신북 IC 생김으로 인해서 이 땅들은 지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신북 IC 근처에 땅들은 가만히 있을 거냐? 가만히 안 있죠. 여기 창고하고 공장들이 엄청 들어오겠죠. 이거는 순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단지 이걸 관심 있게 보지 않거나 아니면 이 지역이 어딘지를 모를 뿐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땅값이 좋아지는데 지금 이 사거리에 있는 이 땅이 경매가 나왔죠. 앞에는 포천 코웨이 공장이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대학교 있고 요 산단이 다 들어오고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산단들이 위쪽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IC로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럼 물동량이 어디가 많을까요? 신북 IC에서 어디 쪽으로? 통행량이 이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차와 이렇게 내려가는 교행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공장이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는 사거리 어떨까요? 땅. 여기 있는 공장들도 교행을 어디로, 통행이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해서 IC 이용하겠죠? 갈 때도 마찬가지 올라가서 여기. 그럼 여기 있는 사거리에 있는 이 코너에 있는 땅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겠죠. 이게 경매에 나온 거니까.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거기 건물을 보게 되면 코웨이 공장 앞에 보시면 화물차도 뭐 화물차밖에 안 보이죠? 요거예요. 세븐일레븐 이거였거든요. 요 건물이 경매에 나왔어요.
코너에 있는 세븐일레븐이 자리가, 물론 뭐 지나간 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거 100%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유찰이 됐었는데, 감정가가 4억 정도 됐고, 가격이 4억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토지 스터디를 많이 하다 보니까, 토지 상가에 대한 스터디. 성민님 이제 너무 익숙해지셨죠? 이거 4억이거든요 이 건물. 그럼 월세 얼마 뽑아내면 돼요? 200이요. 맞아, 월세 200 뽑아내면 돼요. 그러면 세븐일레븐에서 여기 월세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도 100 이상은 받지 않을까요? 그래도? 혹시 지나가는 화물차가 다니는 근처에 편의점, 지금 지우님도 안성 갔다 와서 편의점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이 자리에 만약에 편의점 있다는 거는 화물차가 내려서 여기서 그 예를 들어 담배 하나 사서 가나요? 내려서 아니요, 담배 하나 저택 사서, 사거든요. 그쵸? 뭐 3만원, 4만원, 5만원 꾸러미로 사서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아마 그런 자리거든요. 여기 월세 성민님 말한 것처럼 저 100만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조사, 만약에 이거 입찰을 들어가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근처에 있는 편의점들 돌아다니면서 월세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되고, 이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편의점 자리 중에 위치가 제일 좋아요. 하나 더 하면, 요 위에 이거는 뭐로 쓰면 좋을까요? 이거 집주인이 쓰고 있었거든요. 요거 반 잘라가지고 여기 월세 50, 50씩 주면 될까요? 그죠? 요거 제가 보기엔 요거 월세 150에서 200 사이 받을 것 같고요. 요거는 50, 50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월세 200 이상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심하게는 저 300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세븐일레븐이라는 이 브랜드가 항상 저를 마음 아프게 해요. 왜 맨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세븐일레븐이 들어가서 그럴까? 여기 GS로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여기 이제 경매가 나왔는데, 집주인이 이걸 살고 있었으니까, 집주인 거주하고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처음에 떨어졌어요. 70%까지. 그 다음에 103% 응찰 5명이 해서 돌파해서 낙찰 받아갔잖아요. 이렇게 결국 되거든요. 이럴 거면 100% 받아가면 됐죠. 그래서 이때 스터디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이거 100% 입찰하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보면 이거 100% 입찰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네 라고 다 대답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라서, 만약에 이거 그때 스터디 했을 때도 100% 낙찰될 것 같아요, 유찰되면 에이 뭐 어차피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좋은 물건은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이 자리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를 브랜드를 좀 바꾸고 위에 임차를 잘 맞추면 더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땅이라는 게 온전한 땅을 자기가 쓰진 않거든요. 되면 여기 앞에 있는 전 있죠, 요만큼. 요거 나라 땅이었고요. 이 앞에 이만큼, 얘도 나라 땅이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앞에 이만큼을 자기 땅처럼 쓰고 있잖아요. 여기다 차 대놓고 가서 담배 피고 담배 사서 가고 그러는 땅이었어요. 필지만 이렇지만 실제 여기까지 이만큼이 나라 땅이니까,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는 땅보다 나라 땅이 더 크게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다 차 대놓고, 여기 심지어는 우산도 펴놨더라고요. 여기다가 자기 땅도 아닌데다가 우산 펴놓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코너에 이런 자리 경매에 나올 리가 없죠. 왜냐면 위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근처에 뭐가 있었냐, 여기는 신북면 행정복지센터 있었고요, 코웨이 공장 있었고, 여기는 신북 119 지구대, 경찰서하고 도서관하고 GS25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자리가 나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리 포천이어도, 우리가 이 지역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 정도만 되면 진짜 좋은 물건이었다. 지역에 상관없이 이렇게 보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물건을 예전에 스터디를 한번 했었으니까, 안동 물건을 보게 되면 더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안동 물건 한번 가볼게요. 요거였거든요. 요거 지금 포천 물건을 봤으니까 안동 물건 한번 볼게요. 요 자리였어요. 포천하고 조금 달라요, 느낌이. 근데 요 코너 자리에 있는 이 물건이었는데, 지훈님 여기 생각보다 화물차 많이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 건물이었죠? 지훈님도 네. 편의점 생각하셨잖아요. 저도 보자마자 편의점 생각했어요. 여기 편의점인데?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아, 여기다 GS15 간판 크게 걸고 위에다가 예전에 포천에서 스터디 했던 거랑 똑같네. 2층에다 여기 뒤에 있는 공장을 다니는 분들한테 2층은 월세 주고 1층은 편의점 차리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이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먼저 히스토리를 봐야 되니까 히스토리 한번 보러 갈게요. 요걸 알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랑 안성시의 관계를 알면 제일 좋아요. SK하이닉스 여기 보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선결돼야 될 거는 교통이었어요. 교통이라고 말하면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연결,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 연결되면서 이쪽 위로
자리로 이렇게 남용인 IC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죠. 남용인 IC가 들어서면서 이쪽 국도가 확보되면서 이 자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없이 여기 남용 IC가 생기지 않은 채로 하이닉스가 여기 들어갔다면 교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엄청 불편하죠. 여기에 통행량이 어마어마할 테니까.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자리를 확보하게 된 이유는 아마 누가 앞이고 누가 뒤인지는 모르지만 이 고속도로가 없었다고 하면 이 SK 하이닉스는 있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결국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울 포천 세종 고속도로 보이시죠? 이게 원래 서울 세종 고속도로인데 포천까지 연결되니까 결국은 세종 포천 고속도로로 불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 전체의 끝은 포천하고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다. 강동을 지나가게 돼서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없었다면 SK 하이닉스는 이 자리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산업단지가 들어가려고 하면 두 가지가 더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전기, 두 번째는 뭘까요? 물. 맞아요, 물. 세종에서 기업을 유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용수 확보를 못해요, 세종은. 그래서 대기업이 못 들어와요. 용수 확보가 돼야 세종에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세종시에는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근처에, 세종 근처에 진짜 저수지 큰 거 있거나 강이 큰 거 흐르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용수 확보가 안 되니까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어디서 용수 확보를 했냐? 여기 밑에 고3 저수지에서 들어와요. 이렇게 물을 고3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 다 쓴 물을 다시 고3 저수지 집어넣고 냉각이죠?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SK 하이닉스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 삼성반도체는 어디 있었죠? 위치가? 이동남사업 맞죠? 이동남사업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이동남사업은 어디서 물을 끌어가요? 이동저수지에서 끌어가서 이동저수지로 빼잖아요. 이렇게 용수를 끌어갈 수가 없으면 산업단지가 이루어지진 않고 기본적으로 용수와 전기와 교통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관계였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SK 하이닉스에 있는 용수를 지금 안성시에서 당겨가거든요. 안성시에서 공급해 가니까 이 협의를 할 때 안성시와 어떤 협의를 했냐, 용수를 끌어가는 대신에 나머지 공장들은 안성에 짓자라고 했었어요. 안성에 소부장 기업들은 안성에 넣어줘 라고 해서 안성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쪽에 동신일반 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이 라인 쪽에 계속 공장을 지을 예정이에요. 여기 있는 공장들은 SK 하이닉스로 납품을 한다. 그쵸?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은님이 여기 임장을 가실 때 어디를 통해서 가야 되는지 말씀드렸냐면 서울 사시더라도 여기를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느낌이 없어요. 안성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셔야 느낌이 있어요. 지인님도 화물 물동량이 많았다는 게 어디냐면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물동량이 많았던 거지, 만약에 서울 분들이라고 해서 이쪽 길로 들어와서 물동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다 산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북쪽으로 보면 여기가 다 산이니까, 이렇게가 산이니까 이쪽으로는 아마 공장이 들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 공장들을 어디에 짓기로 협의를 했냐? 안성시랑 이쪽 325번 국도와 57번 국도 쪽에 우리 소부장 기업 넣어서 안성시도 경기도 같이 살려줘 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깊은 뜻이었어요. 도로는 어디를 이용하고, 도로는 서울 세종고속도로를 이용하고, 국도는 57번 국도와 325번 국도를 쓸게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SK 하이닉스를 임장을 가실 때는 안성을 통해서 꼭 올라가셔야 실제 SK 하이닉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 회전교차로 지나가셨었잖아요. 네. 지은님, 이 회전교차로가 새로 생긴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다 신설도로 같이 느끼셨죠. 실제 저희가 1년 전에 갔었을 때 여기가 공사가 완공이 안 돼 있어서 막 공사 진행 중이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2018년만 하더라도 여기 이런 일반 도로였어요. 저도 임장 갔을 때마다 계속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2021년에도 공사 중이죠. 2022년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됐네요. 지금 최근 사진 보면 이제 회전교차로가 완성이 됐잖아요. 이때 결국 SK 하이닉스랑 안성이랑 있기 위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투자의 방향은 정해져 있죠. 325번 국도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에 땅을 사라. 하나 더는 57번 근처에 있는 땅을 사라 라고 답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57번 국도는 계획관리 땅도 없고 주변이 다 산이에요. 답이 너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SK 하이닉스 밑에 있는 남쪽 땅, 여기 이미 벌써 300 돌파한 지 꽤 됐습니다. 300에서 500이 거래되고 있고, 이쪽이 계획관리 땅 팔 리가 없죠. 이쪽 땅까지도
팔 이유가 없죠. 그리고 밑에 보면 계획관리 땅이 없죠. 물론 계획관리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용적률이 40%로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보다 좋다는 뜻인 거고, 내려가서 보게 되면 계획관리 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다 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57번 국도가 끝나면 이 밑에서부터 산업단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325번 국도 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번에 경매물건 나온 땅이 이 땅이었는데, 이 땅 뒤쪽에 보면 이렇게 뭐 펜션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공장들 이게 자리 잡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325번 국도에 있는 것들, 나머지 땅들 다 전부 다 SK 하이닉스로 납품하는 공장이 생기거나 창고가 생길 땅으로 전부 다 바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땅은 이런 땅들이 만약에 나왔다, 그럼 제가 보기엔 주유소 아니면 편의점. 성민님, 옛날에 친구 아빠가 주유소 사장님이라고 그러면 부자였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친구 아빠가 주유소 사장님이라고 그러면 부자라는 느낌은 못 받잖아요. 너무 많이 생기기도 했고,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도 앞두고 있으니까 주유소를 지금 차리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자리는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 편의점 자리였다. 하나 더 봐야 될 게, 요거 혹시 제가 토지 보실 때 지도 다울맵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다울맵 보시게 되면 여기 부동산 클릭하시고 여기에 개발 정보까지 누르게 되면 지역에 있는 땅들을 이렇게 어떻게 도시가 들어가고 어디에 산업단지가 들어갈 거야 라고 표시를 해주거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동 남사업에 있는 삼성반도체, 여기는 이동저주지대 물을 끌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밑에 고삼저주지에서 물을 끌어가고 이 도로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 57번 지방국도를 여기를 피겠대요.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요거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경매물건 나온 거는 325번 국도에 붙어있던 땅이고, 앞으로의 개발 계획은 57번 지방국도를 연결하겠대요. 요거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되게 주시면 57번 지방국도는 어디를 연결하게 되냐, 앞으로 안성의 땅을 사게 되면 안성 종합터미널, 여기 땅을 사시면 됩니다. 왜냐면 동신일반 산업단지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을 근처로 이쪽도 다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안성의 땅을 산다, 안성 종합터미널 근처에 있는 땅을 사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말했던 거기 50번 통행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선생님. 저 거기까지 다 내려가 봤거든요. 아, 장난 아니죠. 그 통행량이라고 장난 아니에요. 그 통행량은 여기 통행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여기의 통행량, 네, 네. 여기의 통행량과 여기의 통행량, 네. 이렇게 통행량. 그래서 이제 안성 종합 터미널이 앞으로 계속 커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절대농지 있잖아요. 여기 요만큼을 산업단지로 이미 하겠다고 발표를 끝난 상태. 네. 절대농지에다 산업단지를 하는 이유는 아시죠? 보상가가 제일 낮으니까. 그죠? 안성에 땅을 투자하신다. 안성 옆에 뭐가 붙어 있냐면 평택이 있거든요. 안성이 여기고요, 평택이 이쪽이에요. 다시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여기가 평택이에요. 여기가 삼성반도체 있고, 여기가 평택의 원도심, 그 다음에 여기가 안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여기 공도읍에 땅 투자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냐면 평택하고 안성하고 사이, 도시와 도시 사이에 땅이니까 당연히 좋아하실 것이다. 저도 맨날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였어요? 평택의 도시지역 내와 안성의 도시지역 내가 있지만 이 사이에 자연녹지가 있다고 하면, 이 자연녹지는 결국은 주거지역으로 바뀌거나 상업지역으로 바뀌니까 여기에 있는 자연녹지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도시와 도시 사이에 이렇게 공도읍이라는 땅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평택의 개발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평택은 이쪽으로 개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택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냐면, 평택 입장에서만 바라볼게요. 평택은 여기거든요. 평택이 정확히 여기에는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동탄으로 가고 싶어요. 나 이렇게 개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진이 땅이 제가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얘기했던 게, 평택은 안성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개발의 방향이 나 오산으로 갈 거야, 나 진이로 갈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공도의 땅을 투자라고 해요. 왜냐면 평택하고 안성하고 사이에 있으니까. 하지만 평택은 북쪽으로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평택은 여기 평택항 쪽으로 투자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투자의 방향은 서쪽하고 북쪽이에요. 물론 땅값은 올라요. 하지만 누가 더 빨리 오를 것이냐, 북쪽에 있는 진이면, 아니면 평택항으로 바라보고 있는 서쪽의 땅이 더 빨리 오를 거예요. 어디보다? 공도 쪽보다. 하지만 공도에 있는 땅값은 이미 비싸서 투자하기에는 늦었다. 그러면 다시 이 기준을 가지고 안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안성으로 가게 되면 안성도 평택으로 가고 싶을까요? SK로 가고 싶을까요? SK로 가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면 앞으로 안성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맞냐?
SK에 붙어있는 북쪽과 여기 서울 세종고속도로에 붙어있는 서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평택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안성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이렇게 다른 거니까 그럼 앞으로의 투자의 방향은 SK를 바라보고 있는 땅 쪽과 그 다음에 서울 세종고속도로에 붙어있는 여기 안성은 앞으로의 개발 방향은 서울 세종고속도로인데 안성에 뚫린 IC만 한번 볼까요? 얘네가 너무 많은 특혜를 얻었습니다. 안성이라는 도시가 보시게 되면 예전에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없었다는 기준으로 한번 안성시를 바라볼게요. 이게 경부고속도로였고요. 요게 중부고속도로였어요. 안성시는 어디에 위치했냐면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안성시 입장에서는 경부를 타기도 멀고 중부를 타기도 멀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어디로 뚫렸어요? 안성시를 관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IC에 대한 가장 수혜를 많이 느낀 게 정확하게 안성시예요. 그래서 안성까지 빨리 고속도로를 먼저 뚫어줘 라고 해서 1구간을 안성시까지 끊어서 서울하고 안성까지 빨리 개통시킨 이유도 이유에 있겠죠. 그래서 안성에는 고속도로가 몇 개나 있냐. 우선은 제일 좋은 IC가 안성 맞춤 IC. 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동신일반 산업단지와 안성시 안성 종합터미널을 잇기 위해서 지금 지우님이 갔던 교행량이 제일 많다고 말했던 게 정확하게 얘네예요. 얘네 이쪽 여기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쪽. 그러면 안성 터미널에 있는 땅을 사라고 말했던 게 통행량이 많으니까. 기존에 안성에 살고 있던 여기가 가장 그래도 땅값이 비싸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서울 세종고속도로 뚫리기 전에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남안성 IC까지 가거나 이쪽 안성 IC까지 가서 고속도로를 탔었단 말이에요. 여기 스타필드가 이쪽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 서울 세종고속도로 요거만 타면 30분 안쪽에 서울을 돌파할 수 있으니까 이 안성맞춤 IC에 대한 역할이 엄청 커졌죠. 그럼 이 뜻은 뭐냐면 화성이 경기도에서 땅값이 제일 많이 올랐던 이유가 뭐냐?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에 접근이 편하니까. 안성시도 마찬가지겠죠.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안성맞춤 IC 때문에 이쪽의 편의성이 너무 좋아지겠다. 이쪽의 땅값은 보나마나 엄청 오르겠죠. 근데 여기 IC가 뚫린 지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도로가 뚫린지조차 모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안성맞춤 IC 밑에 남안성 JC가 뚫렸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다 보면 여기 하이패스 IC가 또 2개나 있습니다. 고삼 하이패스 IC 하나 생겼고요. 안성시의 투자의 방향은 서쪽이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경매물건 나온 거 얘였고 57번 지방국도를 뚫어준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로 뚫냐 이걸 찾아봤더니 이렇게 뚫더라고요. 여기 안성터미널에서 여기 고삼저수지까지 이렇게 뚫어요. 길을. 지금 325번 국도가 있는데 57번 국도를 왜 또 뚫냐. 이거 역할이 달라요. 이거를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 57번 국도 새로 뚫는 도로, 이거 어떤 도로일까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엄청 빨리 가는 고속화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이의 땅들 얘네들 투자하면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얘네는 터널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교량을 통해서 가거나 빨리 지나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땅을 사시게 되면 맹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예요. 제가 왜 지난번에 소로중로 대로 이거 제가 정리해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80km 이상 도로 같은 경우에는 맹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도로가 뚫린다고 해서 요거 325번 국도가 나빠지냐? 아니요. 얘는 여기까지 SK 하이닉스까지 빨리 가는 국도로고요. 여기 325번 국도에 붙어있는 계획관리 땅들은 창고나 공장을 하기에 더 유리해지겠죠. 이거 두 개의 도로의 역할이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된다. 57번 국도는 뚫릴 예정이지 지금 뚫려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러면 57번 국도 자리가 좋아, 325번 국도가 좋아 라고 평가했을 때 내가 만약에 진짜 큰 공장을 짓겠다 라고 하면 57번 새로 생기는 국도 옆에 있는 땅을 사시는 게 맞고요. 나는 500평 정도의 창고를 하고 싶어, 나는 200평 정도 편의점이나 아니면 주유소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325번 국도에 있는 땅을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 여기 57번 새로 생기는 도로 옆에 난 주유소를 차리겠어 라고 말하면 허가 안 나옵니다. 평이 엄청나게 커야 되니까. 여기는 주유소라기보다는 휴게소, 이렇게 큰 땅에 휴게소와 편의점과 나머지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짓는 게 맞는 거고, 여기는 스몰스몰하게 땅값이 오르겠죠. 그럼 이쪽에 있는 325번 국도와 57번의 국도의 땅은 완벽하게 다르게 분리해서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어렵지 않으셨죠? 경매물건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자리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말한 바로 계속 따지자고 하면 여기에 4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지나가면서 꼭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기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사 입장에서 여기는 나오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고 지나가다가 차를 잠깐 세워서 담배 하나 사고 이렇게 빠지면 딱 좋은 그런 땅 같아요. 물론 여기는 밥상집하고 옹기종기 숯불 불고기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만 나중에 여기 통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여기 땅들은 창고가 됐던 편의점이 됐던 쓸모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예전에 포천에 있는 것보다 평수가 작기도 하지만 3억 5천 이렇습니다. 평당 가격 보게 되면 60만 원입니다. 어때요? 이 땅을 16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하면 아직은 그 토지에 대한 가격이 감으로 체감적으로 잘 알겠지만 제가 보기엔 쌉니다. 이 땅이 16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성민님 물어봤지만 이 땅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전 300만 원이나 심지어 더 많이 올라가면 500까지도 올라갈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이 땅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경매물건을 한번 보게 되면 사진은 이제 다 보셨잖아요, 그죠? 감정평가사에 나와 있는. 한번 볼게요. 감정평가사님은 미래를 담지 못하고요, 현재만 쭉 담게 되니까 감정평가사님이 써온 것만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기호 2번 이게 위반 건축물이긴 해요. 2번에 1번도 넘어가 있다. 그리고 앞땅들은 다 이게 국유지 땅이에요. 어떤 감정평가사님은 국유지에 포함됐다, 아니면 여기 도로에 접한다, 이런까지 포함해 주시는 감정평가사님도 있고요. 그런 걸 담아주지 않는 감정평가사님도 있어요. 그럼 이 감정평가사님이 담아준 사진만 본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134-6과 134-7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은 뭐지? 라고 느낌이 뭘까요? 당연히 나라 땅이겠죠. 왜냐면 회중교차로 생기면서 이 여유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땅들은 나라에서 그냥 쓰게 둔 땅일 테니까. 얘도 앞에 여유 있는 땅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잘 못 살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의 땅을, 이게 나라 땅이잖아요. 나라 땅을 정확하게 잘 살려서 못 쓰고 있는 느낌 같아요. 원장님, 네. 저기에 네. 지금 난간이 있잖아요. 그 철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네네. 울타리라고 해야 되나? 저것들을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나요? 그러고 나서 좀 땅을 평평하게 낮출 수도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된다 안 된다는 지자체 협의인 것 같아요. 목적이 있어야겠죠. 왜냐면 여기가 인도잖아요.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차가 들어오면 위험하니까 그런 목적이잖아요. 이게 횡단보도니까 사실 시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반대할 거예요. 그 횡단보도로 들어가는데 여기를 차량을 진입한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정확하게 설계사한테 설계를 맡기는 게 정답이에요. 지자체에서 없애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왜냐면 여기로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되는데 이 펜스를 없애면 어떻게 지나다니다 차가 이렇게 안으로 침범할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 안전이 위험하니까 이건 안 될 거야. 만약에 제가 여기 시하고 담당한다고 하면 이게 뒤에 보면 요거 점점점점 흰색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보가트 보이셨어요? 요거 견치석 같은 거였거든요. 요게 위성비에 잡힌 거예요. 요 점점점. 이 견치석이 뭐였냐면 이 뒷집 있잖아요. 파란색 지붕 들어가는 발 밟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발 빠지니까. 그렇고 여기 뒤에 있는 창고 지금 경매 물건이었었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 횡단보도가 닫히지 않는 선에 한해서 가로수 옮기는 조건으로, 이것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죠. 옮겨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겠지만 건축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걸 기둥을 옮기는 조건으로 이쪽으로 진입로를 아예 합법적으로 만드는 건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전 펜스는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런 협의를 해야 되는 물건이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펜스는 옮긴다기보다는 지금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전 뒤에 땅 사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뒷땅 사면 진짜 좋아요. 응, 맞아요. 그러면 훨씬 편안하고요. 뒤가 엄청 낡은 건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가지 같은 거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사시는 것 같아요, 아직 그 뒷건물을. 그래서 지금 지훈님이 말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땅하고 이 땅만 사면 이 땅 진짜 좋은 땅으로 바뀌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출입을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게만 건축허가를 낼 수 있으면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으로 바뀌어요. 아래쪽 땅도 네. 할머니가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꼬부랑 할머니가 계셔요, 거기에. 사실 땅이라는 게 이런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진출입이 지훈님 이걸로 이렇게 사람들 지나다녔죠, 이렇게. 네네네. 아주 좁은 길이에요, 네, 거기가. 맞아요. 여기 좁은 길이에요.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 봤더니 이 땅이 원래 누구 땅이었냐면 경매 나온 사람 땅이었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이 도로를 뚫으면서 이걸 이기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민원을 걸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맹신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 땅을 나라에서 사서 얘한테 준 것 같아요. 그건 히스토리예요. 지금 어차피 결론으로 왔으니까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이 땅도 충분히 좋고 여기로 이렇게 진입하게 건축사한테 허가를 받고 진출입은 여기로 이렇게 빠질 수 있게 잘만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 땅까지 사거나
아니면 이 뒷땅, 여기 땅을 사게 되면 얘는 뭐 식당을 해도 되고 백숙집을 해도 되고 짜장면집을 해도 편의점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되는 집이니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는 길이 형성이 되니까 너무 좋죠. 여기까지가 이 경매의 끝자락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160만 원에 사라고 하면 항상 경매라는 게 취하되면 싸 보이잖아요. 아니면 남이 받아가면 싸 보이고, 이거 지금 평당 160만 원에 가져갈래라고 그러면 주인님 가져갈 것 같죠? 왜냐면 경매라는 게 남이 가져가면 더 좋아 보여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네. 근데 감정평가사님 이걸 350에 감정했으니까 이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건데, 감정평가사님 이거 만약에 5억 감정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 이런 땅들이 어떻게 160만 원, 170만 원밖에 안 하겠어요. 더 감정해도 그게 무방했던 땅이었죠. 스토리 한번 볼까? 경매에 관한 것만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위반 건축물. 이게 문제였어요.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되나요? 우선 대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3개월 안에 원상복구 안 하면 대출 안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요 임금채권은 어떤 경우에 임금채권이 생기나요? 저희 경매 스터디 하시는 성민님, 임금채권 한 번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노동자들한테 돈 안 줬을 때 그거 무조건 우선으로 줘야 되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급여를 안 주면 3개월의 급여와 3년치의 퇴직금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 건데 문제 되지 않죠? 왜냐면 먼저 가져가긴 하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채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취하될 수밖에 없었어요. 요 감정평가 금액하고 여기 최고채권 얘기를 봤을 때 이 두 개를 봤을 때 경매 취하됐다는 거는 채권을 갚았을 수도 있고요. 이걸 어떤 사람이 와서 3억을 주면서 이 부동산 나한테 3억에 넘기지 그래? 라고 제시를 했을 수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건 취하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물건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좋은 물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부 보면서 배울 게 하나 있어가지고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런 거 나오면 하나씩 다 보거든요. 회원님들도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게 되면 2028년에 92를 분할로 인해서 신장리의 이기 이런 뜻이잖아요. 이기라는 거는 소유권을 넘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땅이 큰 땅이었는데 회전교차로가 생기면서 안으로 조금씩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는 분할을 해주고 하나는 넘기고 막 이랬던 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땅이 마지막에 하나만 남은 거죠. 여기 하나만. 분할로 인해서 44는 안성시 보기면 신정리 이거의 이기 이렇게 됐다는 뜻이니까 네. 이렇게 땅이 조금씩 쪼개졌다. 그런 땅이고 등기부를 보게 되면 등기부 맞다. 여기는 국어니까 그냥 나라에서 다 쓸 수 있는 땅이었고 그다음 이기했던 땅이 아마 지윤님이 갔다 온 땅이 요거였을 거예요. 호미자로 갔잖아요. 얘네도 요 땅을 나중에 이기해서 134-3한테 주어졌더라고요. 요게 없으면 134-3은 맹지가 되니까 그렇죠? 제가 사고 싶었던 땅이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앞땅 요거를 사서 진출이까지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조건이 얘가 여기로 차량 왔다 갔다 하는 건 난 도저히 못 봐주겠어 이러면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사고 싶은 땅이 요거였죠. 요거 땅 133-2 여기까지 사게 되면 땅이 엄청 좋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게 되면 이만큼만 땅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땅을 다 쓸 수 있으면 진짜 좋은 땅으로 바뀌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나중에 업종 제한 없이 진짜 하고 싶은 땅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파란색은 이 땅 계획관리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은 이렇게나 좋은 땅이었다. 나중에 이런 물건 나오게 되면 진짜로 임차인 찾아가서 저한테 3억에 넘기실 마음 있을까요? 이런 식의 접근이 하면 좋아. 왜 일찍 얘기 안 해주셨나요? 이거 사실 이거죠 뭐 최고 채권 얘기죠 뭐. 그쵸? 일찍 찾아가셔야 돼요. 얘기해 주셨으면 네. 100%에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형미님이 이거 3억 5천에 받아갔어요. 받아갔죠. 이거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소하면 관계없는데 법원에서 직권을 안 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성민님한테 이거 취하 동의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 취하시키는 사람이 성민님 찾아가가지고 취하 동의서 써주세요라고 말해야 법원에서 그 취하 동의서가 있어야 취하시켜줘요. 취하 동의서 1,000만 원씩 받는 걸로 해가지고 부자 되는 꿈을 한번 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네, 교회도 상관없이 뭐 70% 80% 나올까요? 부동산 가치에 따라 나올 테니까 나오는데 이거 사실 제가 여기서 걱정되는 거는 여기서 유찰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보는 눈에 따라서 그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거고 저는 지금 입찰해도 문제 없거든요.
왜냐면 땅값이 300평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300평인데 그럴 순 없잖아요 사실. 이제 그렇지. 근데 이게 대로랑 완전 딱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서.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려고 하면 또 이 전체적인 틀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틀을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평택 물건은 지금 입찰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이거 3일 남았어요. 이거는 뭐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때 스터디를 해도 되니까. 참고적으로 여기 1층 볼게요. 이건 얘기만 하고 갈게요. 다음 주에 낙찰이 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유찰이 되면 재밌게 스터디를 할 테고, 낙찰이 되면 뭐 내 물건도 아닌데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감정평가사님보다 블로그 사진이 더 좋아요. 이거거든요. 이 건물이 경매에 나온 거예요. 1층에 이렇게 3칸 갈비집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다 갈비집이고요. 위에 사무실로 써요, 갈비집이. 그러니까 갈비집이 편의점 빼고 갈비 사무실이에요. 이렇게. 밑에가 이게 60평, 30평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럼 갈비집이 거의 100평을 써요. 이 100평인데 여기가 삼성전자 바로 밑에 있는 갈비집이거든요. 여기 월세 얼마 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들 침묵. 월세 얼마 정도 낼 수 있을까요? 잘못 말했다고 너무 적을 것 같아서. 현정님, 감각이 제일 없는 현정님이 대답해 주세요. 진짜 1,000만 원 낼 수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갈비를 는 장사가 주중에 되는 건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지금 한 750만 원은 받아야지 이걸 15억에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 내고 있는 걸로 보시나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월 2천이, 아니, 월세 2천이면 저희가 10%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가 매출이 이거 월 2억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요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요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저 사실 이거 보고 저는 솔직히 적정가가 500은 내가 낼 수 있겠다 그랬거든요. 500 월세 낸다 내가. 맞아. 500 정도 낼 수 있겠다 그랬는데 2000이라는 거예요. 진짜 2000 낼 수 있을까? 그거 한번 이번 시간에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왜냐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3일 남았거든요. 13억이라 크긴 커요. 유찰 될 수도 있고 낙찰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월세 진짜 2000이면 안 가져가면 바보예요. 진짜 2천만 원이면 안 가져가면 바보. 그죠? 근데 요거 단편적으로 말씀을 간단히 들어보면 여기가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정말 좋은 땅이에요. 평택 삼성 반도체가 여기 위에예요. 여기 위에. 그 위에 내려와서 요 큰 도로에 붙어있는 땅들 요거 평당 2천만원씩 가는 땅이에요. 거기 밑에 여기 배관 용접학원, 다원 용접학원, 얘네 왜 이런 용접학원 왜 있냐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나요? 평택에 지금 공장 지어야 되는데, 반도체 공장 지어야 되는데 지금 용접하는 사람도 없어서 용접학원에서 배워와가지고 실습 들어가는 그런 땅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한밭집하고 이런 식당들 많거든요. 얘예요 지금. 얘. 근데 얘가 나중에 평택 지재권 공공주택지구로 포함되는 땅이에요. 그 땅 중에 갈비집이 경매에 나온 거예요. 이 땅을 좀만 더 한번 볼게요. 이거 스터디 하니까 재밌어요. 이 땅도 진짜 이런 게 사실 더 재밌죠. 이 땅을 볼게요. 지금은 이런 땅이었죠. 우드베에 잡힌 게 이런 땅이었어요. 그러면 2012년에 땅은 이랬어요. 2019년에 무마치였네요. 네, 2019년 땅은 이랬고요. 2016년에 땅은 요랬어요. 이 땅 160평이었거든요. 이거 2018년인가에 7억 8천 주고 샀어요. 이 땅 7억 8천 주고 살 마음 있으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땅 160평을 7억 8천 주고 샀어요. 이 땅을 이렇게 이런 땅이에요. 네, 요거 땅 스터디해야 사실
땅 사시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될 수 있다를 생각하고 땅을 사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60만 원짜리 땅을 샀는데 400이 되고 500이 되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는 땅 저희가 찾아다니고 사실 낙찰받으려고 하는 거고, 얘는 다 무르익은 땅을 사시려고 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현장에 임장을 갔더니 저 진짜 2천만 원 월세 내고 있고요, 장사 여기서 더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낙찰됩니다. 이제 요 신탄지 보러 가볼게요. 요 땅이었고요.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려고 하면 또 신탄지를 한참 봐야 됩니다. 한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래도 지영님은 대전분이니까 대전분의 기억을 최대한 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님 혹시 신탄진에 예전에 학창 시절에 신탄진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는 이제 벚꽃 피면 정해정이라고 거기만 가보고 신탄지는 가본 적은 없어요. 그죠? 지윤님은 이쪽에 연고가 좀 있으시니까 그래도 좀 가보셨는데, 여기 가셨을 때 지윤님 어떤 위주의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제조업 공장들이죠. 맞아요. 여기 화성 느낌 나요. 굳이 전국에 있는 어느 땅이랑 비교하면 제일 좋겠어? 그럼 전국에 화성시에 있는 공장 느낌 나죠? 근데 보시면 여기 위에만 한번 볼게요. 여기도 지금 대덕산업단지라고 해서 다 산업단지고요. 여기 보면 한국타이어라고 해서 타이어 공장 큰 거 하나 있고요. 그 옆에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데 여긴 좀 거주하기보다는 여기 대장 아파트죠. 신탄진의 대장 아파트인데 좀 그렇고, 신탄진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KTNG 공장이라서 예전에 담배로 잃은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그 로고가 진짜 여기 있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담배로 잃은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이 로고가 진짜 여기 KTNG 본사 여기 옥상 로고예요. 웃기죠? 공부 약주고예요. 그렇죠. 담배로 잃었는데 홍삼 사서 담배 되찾자 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 했었고, 실제 제가 사실 여기서 근무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근무해서 여기 잘 알아요.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연초 공장이 여기가, 그래서 담배 있잖아요, 지퍼하게 막 갖고 오고 막 그랬어요. 갖고 나와가지고 막 냉장고에 놓고 막 피고 막 그랬었어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이제 철도 공장이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다 제조업이에요. 다 이렇게 막 정말 다 공장이에요. 전부 다 공장. 근데 그 옆에 교회 옆에 한번 볼까요? 여기 KGM 대전 광역서비스센터, 여기가 그 쌍용자동차고요. 쌍용자동차 기술교육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기아 오토큐, 그 다음에 여기 자동차 다 이런 거고, 뭐 내셔널 이런 거, 여기 쿠팡도 여기 있어요. 쿠팡이 어디 있더라? 쿠팡 물류센터가 되게 크게 있는데, 라온 첨단소지. 쿠팡도 여기 있고, 여기도 다 창고고 공장이고, 그 다음 여기도 전부 다 공장이고, 여기 위쪽 가볼게요. 여기도 전부 다 이런 모터 공장들, 자동차 공업소, 그다음에 바이오, 투팜, 대전 공장 다 공장이에요. 여긴 전부 다 공장이다. 대전에 이렇게 공장만 모이는 데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공장 투자해볼래? 이건 사실 이쪽으로 오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면 땅값이 싸니까. 그리고 여기도 예전에 보면 이 땅들이 어떤 땅이었냐, 불과 3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이런 임야였거든요. 이런 임야였는데 이게 지금 다 깎아서 이렇게 공장 부지로 깎아서 분양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회원님한테 이 땅을 사라고 제가 적극 추천했는데 안 사시더라고요. 이게 경매 나온 물건이었는데 이것도 진짜 살만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공장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사놓으면 이건 거의 뭐 현금과 같은 땅이었는데 안 사셨습니다. 이 땅이었습니다. 아이고. 요 땅이었어요. 신탄진이 매물이 잘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안 나와요. 여기 네. 원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교통은 교통대로 괜찮고 공장대로. 왜냐면 대전에서 공장을 허가받기가 쉽지 않아요. 공업지역도 없을 뿐더러 허가도 잘 안 내주고. 근데 신탄지는 그런 허가에서 완전 자유롭거든요. 다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이 땅이 이제 이게 150평인가 그랬는데 이게 경매에 나왔어요. 이게 이중 일반 지역으로. 근데 이게 또 대지예요. 석축까지 다 쌓은 상태에서. 근데 요거를 예전에 경매 나왔을 때 회원님이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뭐였냐면, 자기 사무실 하나 짓고 택배차들 3개 정도만 들어오면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이 땅이 경매에 나와서 제가 진짜 추천했거든요. 이거 나중에 진짜 돈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사무실을 이렇게 짓고 여기다 차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그럼 나중에 여기 진짜 돈 된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근데 안 받으셨어요. 당연하죠. 잘 모르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게 이중일반이었어요. 이렇게 이중일반. 이 건폐율이
이게 60%, 250%짜리였어요. 용적률 60%, 건폐율 250%짜리 땅이었어요. 이 주변에 보면 다 공업지역이잖아요. 이렇게 대전에서 너희는 공업으로 먹고 살아 라고 하는 땅이 정확하게 여기에요. 이 땅들이었다. 여기 전부 다 공업지역의 땅이었다. 근데 지금 경매물건 나온 건 뭐다? 공업지역의 종교시설, 교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공업지역에 웬 갑자기 종교시설이냐. 이건 히스토리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회사가 여기고 그 옆에 요 대창아파트라고 해서 여기 사원아파트예요.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창아파트에서 출퇴근을 이렇게 하죠. 물론 저도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전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돈을 썼으니까 여기 신도들이 여기 대창아파트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이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 됐었는데 지금은 이 대창아파트가 이렇게 다 나갔습니다. 다 이거 철거를 했어요. 철거. 이렇게 지금 펜스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다. 여기 보면 다 이제 화물차들이에요. 여기도 보나마나. 여기에 대한 지역을 다시 얘기하면 이 뒤쪽도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도 시멘트 공장 또 엄청 많아요. 여기 시멘트 공장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컨테이너 차량에서 내리면 여기도 야적장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왜 항구 같은 데 가보면 막 컨테이너 쌓아놓는 데 있잖아요. 여기 쌓아놓고 하여튼 이렇게 여기는 다 공업지역이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유미님 여기 가셨을 때 신탄인역 갈 때 여기 따랑따랑따랑해서 여기 내려오는 거 혹시 아세요? 철도? 모르세요? 여기 철도가 다니면서 이쪽이구나. 요 길이거든요. 여기에서 요 긴 막대기가 내려오면서 철도가 지나가니까 여기 차 막거든요. 그거는 한 번도 안 당해보셨어요? 저요? 네. 네, 저 때는 안. 근데 지금도 기차는 하고 엄청 있어요. 많이 다녀요, 거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기 기차를 다니면 요 봉이 내려와가지고 차들을 다 막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되게 옛날 방식인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설명드리면 재밌습니다. 이거. 기차라는 게 여기가 이제 기차를 고치는 데예요. 데리고 들어와서 안에서 고치고 나가는 데인데 기차를 끌고 올 때 어디서 끌고 오냐면 여기 신탄역에서 끌고 와요. 신탄역에서 끌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정비하고 신탄역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신탄역에서 끌고 오려고 하면 여기 민간 도로 얘를 건너야 돼요. 기차가. 그러다 보니까 기차가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면 여기서 큰 차단기가 내려서 여기를 막아요. 근데 이제 철도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철도가 북과 남을 완벽하게 단절시켜요. 여기 철길이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은 거의 38선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철도가 그 정도로 환경에선 나쁜 거니까. 근데 이 철도를 대전에서 엄청 민원을 걸어서 이걸 없애기로 결정이 끝났어요. 끝나면 여기서부터 유유부시가 어디까지 발생을 하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철도를 이 빨간색을 철도를 다 걷어낼 거예요. 걷어내면 거기 땅들이 뭐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될까요? 여기 철도가 싹 다 걷어내요. 진짜 걷어내요. 파도가 되는 거야? 네? 이걸 걷어내면 이 땅들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여기와 여기에 완벽한 분할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철도로 인해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옆에 철도가 막 지나다니는데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여기가 철도거든요. 여기 보면 맥기계하고 여기 사이에 땅들이 이만큼한 땅들이 여기에는 이런 땅들이 철도로 인해 못 쓰던 땅이 쓸 수 있게 바뀌잖아요. 그럼 이 땅들은 나중에 공매로 나와요. 공매로 나올 거예요. 공매로 나오면 여기는 철도 부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걷어내요, 진짜로. 걷어내고 도로로 만들거나 공매로 나오거나 이렇게 될 예정이에요. 예정. 네. 근데 이 예정이 조만간입니다. 네. 조만간. 그럼 여기 철도 다 걷어내면 지금 이 도로도 충분하고 이 도로도 충분한데 여기를 꼭 도로로 둘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어떤 방식으로 쓰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죠. 다 다르면
이럴 수는 있겠죠. 지금 얘 유진 타월 본사 지금은 되게 나쁘지만 여기를 도로로 많이 다 깔아버리면 엄청 좋아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도로로 다 바뀌게 되면 지금 이런 땅들, 여기에 있는 땅들, 지금 새로 분양한 공업단지의 땅들은 더 좋아지겠죠. 네, 그렇다. 이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것들 중 하나가,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는 길을 다 막고 앞에를 다 팔아버리면 그럼 기차는 어디로 들어오니? 라고 말하잖아요. 기차가 일로 들어옵니다. 아, 이런 거 공개해도 되나? 괜찮겠지 뭐. 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로 이렇게 착 붙어가지고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오면 되게 편하잖아요. 이게 더 짧고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산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기차를 들고 들어올 예정이에요. 엄청 편해졌죠. 그로 인해서 이제 도로도 이렇게 내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게 여기 수목원 쪽으로 이렇게 길 연결하고요. 그럼 여기 있는 땅들 다 맹지 살출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가 제가 그려드렸던 게 이겁니다. 이거는 헷갈리시니까 이 지도를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위에 그 철도창이라 하나요? 그거는 네.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아요. 그대로 남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 공무주택 부지라고 했던 땅 있죠. 여기 땅 제가 정확하게 그려드릴게요. 여기에요. 여기가 지금 나중에 공공주택 주지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성민님, 여기에 공공주택 부지가 들어갈 건데 아파트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 평수 정확하게 실평수가 50평에서 70평대로 구성이 돼야 잘 분양이 되겠죠. 아니요, 지금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20평에서 30평대 위주로 분양이 될 것 같아요. 여기 10평, 20평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근로자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여긴 정확하게 10평, 20평대로 다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던 철도 다 걷어내고요. 지금 철도 다시 깔고 지금 여기 공공주택 부지 이렇게 들어가고, 이 공공주택 부지는 누구를 위한 거냐? 여기를 살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땅이 정확하게 여기 땅이에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지금 종교부지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경매물건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경매물건의 위치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얘입니다. 여기. 얘입니다. 어때요? 지금보다 미래가 더 좋지 않아요? 지금보다 미래가 더 좋습니다. 이 전제를 꼭 이걸 이해했다는 셈 치고. 근데 네.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땅값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네네. 저 땅의 활용 가치가 더 높아지느냐라고 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보다는 공장이나 창고 말고는 쓸 데가 딱히 잘 모르겠다는 느낌인데 네. 그거는 그대로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걸 부실 수 있는 땅이었, 부실 수 있는 건물이었으면 더 좋았겠더라고요. 그냥 샌드위치 판넬로 된 그냥 가벼운 건물이었으면 다 부셔내고, 야 여기 빈 땅이고 대지인데 쓸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더 많이 임차가 맞춰줄 것 같은데 벌써 건물이라는 게 목적성 있게 져버렸으니까 그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건 건물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냥 내가 비용이 차라리 낮다고 하면 5천만 원에 부실 수 있으면 싹 다 부셔내고, 야 여기 판판한 대지거든? 근데 쓸 사람 있어? 그러면 들어올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반대로 저는 아쉬워서,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여기를 충분히 누가 쓸 수 있다가 나중에 이 땅을 팔아도 팔릴까? 이런 식의 접근이면 어떨까로 지금 생각은 좀 선회됐고,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지금 혹시 지유님 여기 신탄진 IC 한번 이용해 보셨어요? 네, 많이 이용했죠. 어때요? 엄청 차 많이 막히고요. 복잡해요. 여기 이유가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아 여기 이렇게 보여서 그렇긴 하지만 여기 들어오는 라인은 지금 6차선 8차선으로 막 들어오는데 나가는 라인이 4차선이에요 맞아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떨 때는 진짜 여기 톨게이트까지 못 나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차들이. 네. 여기를 못 나가서 여기 꽉 차잖아요. 여기가 꽉 차서 못 나가고, 이 사람들이 톨게이트를 못 빠져나가서 차들이 막 이렇게 밀려있고, 심지어는 여기까지 막 밀려있고, 여기 들어오는 길이 여기지, 여기까지 밀려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밀려요 여기. 근데 여기가 승용차로 밀리는 땅인데 전부 다 화물차예요.
그죠? 대형 트레일러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은 화물차가 들어오잖아요. 이거 사실 제가 토지 상가반을 안 했다고 하면 여기 트레일러가 지나갔는지 승용차가 들어갔는지 사실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토지 상가를 하다 보니까 이 자리는 공장들이 많이 이용하고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신문기 연결을 떠나서 어떤 걸 하냐, 제가 신탄진 하이패스 IC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화물차는 일로 다니고 승용차는 앞으로 여기로 다니지 말고 신탄진 하이패스 IC를 이용해서 다녀 라고 지금 발표를 했죠. 그 자리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럴만하죠. 이게 굳이 몰라도 충분하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신탄진 IC가 신탄진 IC, 여기 신탄진 휴게소, 여기 신탄진 휴게소거든요. 경부고속도로에 붙어있는. 여기에 어떻게 IC를 뚫느냐, 여기로 이렇게 뚫습니다. 여기로 신탄진 IC를 이렇게 뚫어요. 그러면 앞으로 휴게소 들어왔다가 일로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이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경부고속도로를 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신탄진 IC 근처의 땅값은 당연히 또 비싸지겠죠.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 왜 관심이 다 만들었더라고요. 저 아까 지나가 봤거든요. 근데 여기 펜스만 막아놨었죠? 네, 맞아요. 네. 여기만 막혀있고 이제 거의 뚫은 상태였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사 되나 안 되나 막 그랬었는데 급격하게 빨리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물레방아에 있는 식당 있잖아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뚫으면 바로 신탄진 IC로 들어간다. 그죠? 신탄진 IC 보시면 뭐 자동차도 많지만 진짜 화물차가 많다. 여기는 다 화물입니다. 예. 그러면 신탄진이 어떤 동네인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신탄진을 파악하시면 된다. 공장에 투자하시는 땅이 신탄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얘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장로교회, 얘가 지금 복잡합니다. 얘가 어때? 이걸 볼까? 토지 면적이 310평, 건물 면적이 295평. 정말 큽니다. 이거 체감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건물 면적이 100평, 100평, 100평이 3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층으로 100평, 100평, 100평. 진짜 큰 거예요. 건물 100평은 진짜 크다. 이렇게 큰 대형 건물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거고, 지금 보게 되면 1층이 80평, 2층이 90평, 3층이 50평, 지층이 67.99평. 지층은 요거 지하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하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증축한 거기를 말하는 것 같고, 제가 동영상 찍어 온 걸 말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경매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주변 땅값을 한번 보게 되면 사실 땅값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공업지역은. 왜냐면 사고 팔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게 되면 이 근처에 뭐가 있냐, 이 반대편에 요양원이 있는 것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KT 쌍용 자동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아 오토큐, 기아 오토큐는 기아 자동차 하는 데고요. 기아 자동차 수리하는 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쿠팡이 여기 있었는데 아시아 시멘트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가장 많이 갔던 편의점이 요 CU거든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CU 편의점. 요 편의점 사장님이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전국에서 탑 10에 몇 번 들었다 그랬어요. 매출 탑 10.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되게 자랑해요. 되게 덩글덩글하고 자랑하시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똑같이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 지나가다 차 이렇게 쭉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냥 막 사가. 그리고 24시간 영업하는데 이 건너편에 여기 물류센터 있거든요. 물류센터 직원들이 이렇게 차 세워놓고 중간에 가서 도시락하고 엄청 사먹고 담배하고 술하고 엄청 가져가, 맥주하고. 그래서 전국 탑 10에 든다고 그랬어요. 이 편의점이. 그리고 예전에 지영님이 벚꽃 축제하러 구경하러 갔던 데가 여기였죠. KTNG 앞에. 그죠? 이 자리였죠. 이 정도로 여기가 공장의 물류도 생각보다 엄청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여기가 24시간 물류 창고거든요. 여기서 엄청 나오고, 예, 이런 동네였다.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얘입니다. 예. 교회인데 지금 진입로가 이쪽으로는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했더니 여기까지 진입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필지가 2필지가 나왔어요. 한 필지만 나온 게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2필지, 교회 필지하고 주차장 필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갔다 왔을 때 여기 요양원에서 여기 주차장도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았었어요. 예.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쓸까? 저도 이게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건물이 너무 좋아서, 너무 크고 너무 좋아서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 결정을 못했어요.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사진 찍어온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성민님하고 먼저 보고 있었거든요. 아, 여기 있었구나. 요거 그냥 다행히 영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영업을 했으면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정말로. 공장으로 쓰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위로 한 4, 5m 4m 그 이상은 돼야 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근데 안에 이게 슬라브 쳐져 있으면은 저거 네. 철거가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공장 쓰려고 그러면 H빔 있어야지 거기 기준기가 달리거든요. 제가 나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다 닫혀 있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갈 구멍이 없었어요.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철거업체에 맡기고 여기 그 뭐야 시스템 에어컨 있다 하셨잖아요. 네네네. 중고로 좀 팔고 그러면 근데 좀 돈이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는 식당이랑 카페 같은 걸로 썼었나봐요. 여기는 안에 보니까 집기류도 다 새고 되게 좋았었어요. 아까 말했던 게. 공장 많으면 정형외과 같은 거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공장 많은 데 보면은 커다란 정형외과 3, 4층 건물 이런 데 수원 같은 데는 많던데. 괜찮네요 진짜. 그리고 에어컨들도 보면 이렇게 다 새 거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한 지는 얼마 안 됐고 대형 에어컨들도 되게 많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봤을 때 훨씬 더 컸었어요 느낌이.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그렇게 안 컸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거든요. 너무 크면 너무 쓸 데가 없어서 차라리 낮아야지 이걸 회사에서 강의실로 쓰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연수원으로 쓰거나 이런 목적으로 되겠더라고요. 아니면 교육원으로 쓰거나 그 목적이었었는데 이 너무 생각보다 커서 그게 오히려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은 5억 4천 정도 됐는데 한번 빠질까? 아니면 지금 낙찰될까? 저는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간당간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 감정가 대비는 싼 게 맞아요. 34%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에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걸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근처들이 다 공장이다 보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쓰기엔 좀 어렵고 여기를 좀 테이크아웃 커피숍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밥 먹는 식당들도 없고.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조명해놨다. 건축물 대장 한번 볼게요. 건축물 대장이 종교용지로 나와 있어요. 요거 이제 건축사님한테 얘기해서 요거를 지금 1종이나 2종 근린 시설로 바꿔서 업종 변경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죠? 근데 요거를 좀 RC 구조가 이게 아마 저기 HBM 구조일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니까 요걸 조금 바꿀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저도 종목에 대해서 잘 선택을 못해서 커피숍이 좋을까? 아니면 빵집, 베이커리, 아니면 뭐 교육원 뭐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아깝죠. 말 그대로 건물은 너무 큰데 그 큰 만큼 효용 가치를 못 느끼는 거고. 땅도 지금 300평인데 이거 따졌을 때 5억 4,400이면 진짜 싸거든요. 싹 다 밀어내도. 근데 오히려 땅을 해치는 게 건물인 것 같아요. 땅은 진짜 좋은데 건물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계속 물음표가 던져지는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깨끗이 정리되어 있으면 분명히 차고지로 써도 나가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컨테이너 안에서 물건 적체해도 나가고 아니면 어떻게든지 나갈 수 있는 땅인데 이걸 다 부셔야 되는 그 목적에서 좀 아쉬움이 크다. 그거였어요. 처음에 제가 신탄진 회원님한테 받으라고 했던 땅도 3억이었어요. 100평인데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땅 진짜 좋은 땅이거든요.
땅도 이 땅도 지금 3억 8천인가에 받아갔어요. 200평이 안 되는데 이런 땅인데 지금 경매 나온 땅은 얘보다 평수도 크고 다 좋죠. 위치도 좋고 아니면 진출입도 훨씬 좋으니까 얘도 그렇게 가져갔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땅이 좀 많이 아쉽죠. 얘가 요거는 아마 지금 시간이 필요하거나 26일 남았잖아요. 26일 남았으니까 생각을 좀 갖거나 아니면 유찰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나왔던 위치는 요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위치는 이렇고 지금 나중에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공공주택 부지 짓는 게 지금 경매물건 나온 게 여기 땅이니까 요거니까 요 자리거든요.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근데 요걸 설명을 제가 빼먹었구나. 요 설명 한번 드리면서 갈게요. 예전에 이쪽 자리에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요거 공공주택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이게 임대아파트예요. 청년들한테 빌려준 아파트. 근데 이게 진지가 꽤 됐을 텐데 이때구나. 그 사이에 졌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땅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얘네가 10평짜리 아파트예요. 젊은 청년들한테 아파트 지어주겠다고 해서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엄청 조건이 좋아서 한 달 월세가 너무 싸가지고 이 아파트요. 지금 아마도 개발 계획 뜬 걸 보면 이 아파트처럼 이렇게 작은 평수로 지을 가능성이 엄청 커요. 공공임대 형식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인구수가 점점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숍조차도 없어요. 여기 단지 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이 커피도 엄청 잘 돼요. 어디 갔어? 사라졌냐? 여기 딸랑하나 커피숍 있거든요. 이 공장 내에서도 커피를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으니까 이 커피숍이 없어가지고 요 육김밥집 옆에 여기 커피숍 하나 있어요. 얘가 이제 배달을 그렇게 많이 나가요. 여기 단지내 상가 밑에 여기 커피숍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이 커피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왜냐면 이 근처도 다 공장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데였다. 지금 언젠가는 이 땅들이 다 개발이 되고 대창 아파트라고 있는 이 아파트도 밀어서 여기 행복주택처럼 아파트가 들어오고 결국 이 자리는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충분히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쉽죠? 우리 쉼터 요양원이랑 약간 땅을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저기가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근데 요양원 하고 계시는데 여기 제 땅이니까 나가주세요 이럴 수도 좀 없을 것 같고. 근데 여기가 보시면 요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가 종교부지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가 종교부지인데 제일 좋은 거는 얘네가 그 요양원이 잘 돼서 이 땅까지 사면 정말 좋을 텐데 그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그럼 요양원은 차는 이렇게 일렬로 자기 차 앞에까지 여기까지만 자기 차를 대는 건 맞고 나머지 땅들은 다 여기 교회 땅이니까 교회에서 쓰는 게 맞죠. 예. 엄밀히 그럼 따지면 중간에 지금 빈 땅은 지금 나라 땅이에요. 요 나라 땅. 예, 요 나라 땅. 그럼 얘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지. 뭐 나쁜 짓 하자고 하면 여기까지 펜스 다 쳐버리면 우리 땅이니까 여기 펜스 쳐버리면 얘는 사실 맹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민원 걸리고 난리도 아니겠죠. 예, 이런 땅이었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됐다. 아쉽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보게 되면 대전이란 도시가 그렇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까? 대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한번 끝내볼게요. 예전에 제가 대전 개발이라고 해서 글 하나 올려놓은 거 있는데 진짜 이거만 보셔도 됩니다. 대전은 대전 요즘에는 이렇게까지는 글을 못 쓸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다. 요거 정말 대전에 모든 개발 제가 다 넣어놨어요. 정말 이거 하나하나씩 제가 오려가지고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 내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어요. 대선 상서지구라고 지금 저희 스터디했던 게 이 자리거든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지금 저희 부원장님이 지금 카메라를 닫으셨나? 부원장님 답이 없으시네. 요거 네.
오늘 본장님이랑 여기 나중에 한번 제가 가서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겠습니다. 본장님이랑 봤던 땅 중에 하나 그것만 보고 오늘 끝내볼게요. 본장님 이거 얘기해도 되겠죠? 네네. 네. 저희가 스터디했던 거 있었잖아요. 오늘 스터디한 거 그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교회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시에서 여기 상서편총지구 촉진지구라고 해서 여기는 앞으로 공장을 들어갈 수 있게 촉진시켜 줄 테니까 공장들 잘 들어와, 허가도 잘 내주고 앞으로 잘 바꿔줄게, 들어와, 이런 뜻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스터디했던 거 있었죠? 요거 상서평촌 공동주택지구라 해서 교회가 지금 요 꼭대기에 있는 거 자리였던 거고, 이 자리 교회 자리가 여기 이렇게 나중에 바꿔줄게 라는 자리였던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신탄진 하이패스 IC 저거 드렸고, 그 다음에 연축도시개발,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익 객성이 안 나서 여기 신문교 연결하고 여기 회덕 IC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요게 대전역 개발하는 거. 대전역을 이렇게 개발시키겠대요. 근데 이걸 한 번에 했으면 좋겠지 부분하면 이렇게까지 개발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대전역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화동하고 선화동하고 이렇게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오늘 보려고 했던 건 사실 그게 아니고요. 요거 약간 지나갔구나. 요거 공매 땅 한번 다 같이 봐주세요. 요걸 내가 왜 안 했지? 6번? 6번 아니잖아. 11번. 11번 할게요. 요거 장대도시 첨단산업이라고 해서 요거 위치 한번 보고 여기 경매물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어디냐면 사실 이것도 크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일반 지도로 가야겠다. 잠시만요. 일반 지도로. 저희가 현대백화점에 현대아울렛에 돈을 쓰러 많이 갔지 여기 어떤 땅이 개발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해서 대전에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이쪽이거든요. 여기가 관저동이기도 하고, 그 밑에 보면 녹지들이 이렇게 남아서 막 돌고 있어요. 남아돌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왔고, 지금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이 아파트 옆 땅들 어떨까요?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올 것 같죠? 이 옆에 빈 땅들도 아파트가 들어올 것 같죠? 그 다음에 엑스포 아파트 여기 있죠? 그다음에 이 밑에 이거 아파트 안 오를 줄 알았는데 이거 해링턴도 많이 올랐죠? 그럼 보면 이 남는 땅들 지금 어디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땅들